네, 반갑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 테슬라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 꽉 잡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 시나리오를 전부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잡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지만 실시간으로 뜨는 이슈. 최근에 보면은 트위터를 올렸다 내렸다 이거를 뭐 거의 1분 만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볼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보다가 정보를 따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 메인에 올려놨는데 그 정보 좀 나누고자 만든 무료 텔레그램이니까 이 텔레그램 방 들어오시면은 지금 트럼프가 트위터를 뭐 올렸는지 또는 어떤 정보가 나오고 있는지 CPI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실시간 정보들이 궁금하시다 그럼 미국 정보들 다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장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표랑 보는 법까지 정리해놨으니까 이거 누르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다 무료로 그냥 입장하셔서 우리 많은 정보 나눴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철강 알루미늄 관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공언했던 보편 관세 정책이 3월 10일 철강 알루미늄 관세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면서 일부 국가와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면제 등 예외를 모두 폐지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뭐 이 정도는 좀 도와줄 수 있잖아.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멕시코, EU, 일본, 영국 전부 다 한국 포함이에요. 전부 다 세금이 부과됩니다. 어느 나라는 친하니까 안 하고 어느 나라는 안 친하니까 하고 이게 아닙니다. 전원 다 하고요. 예외가 없다. 그래서 1위는 캐나다고요. 2위는 멕시코입니다. 그러니까 이 관세를 누구를 향해 매겼는지는 알 수가 있죠. 이 둘을 압박하기 위해 매겼구나. 3위는 브라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시장이 지금 이 관세 때문에 하락이 나오는 거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오늘 그 시나리오를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이 뭘까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미국의 쓸데없는 비용을 줄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라는 부서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 필요 없는 돈이 나가고 쓸데없는 돈이 나가고 하는 거를 막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비용이 뭐냐면 이자 비용입니다. 정말 많이 나가요. 뭐 실제 공무원도 자르고 있고 뭐 국방비 예산도 삭감하겠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자 비용만큼 쓸데없이 많이 나가는 비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을 줄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줄일까?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채권 금리를 낮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채권을 발행을 할 때 거기서 주는 이자 비용이 이자율 자체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낮추기 위해서면 당연히 금리나 분위기를 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채권에 대한 수요를 올려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분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좀 위험하다. 경기가 좀 안 좋다. 근데 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장이 크게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를 형성하기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침체 분위기를 그럼 뭘로 형성을 할까? 트럼프가 갑자기 박살내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동원하죠? 일본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시장을 밉니다. 왜냐면은 미국에 있는 것보다 지금 일본으로 넘어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일본이 눈치 보고 사실 적당히 청산할 수도 있는데 눈치를 안 보고 그냥 이번에 다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이 좀 크게 밀렸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장이 빠지는 건 미국한테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굳이 이 안 좋은 거를 일본이 하고 있는데 일본을 저격하고 일본을 욕해도 모자랄 판에 한 번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잘못했다라든가 일본이 팔아서 그렇다라든가 일본이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하면서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다든가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했습니다. 사실 거의 의도적으로 피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왜?
저희도 알고 있는 건데 당연 트럼프가 몰랐겠습니까? 알았겠지만 피한 거죠. 왜?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방법으로 일본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뤄주는 일본인데.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분위기가 경기 침체냐 둔화냐 뭐 지금 뭐 문제가 커지냐 막 쏟아지고 있죠. 근데 실제로 경기 지표 여러분들 열어보면 아시겠지만 다 나쁘지 않아요. 경기 침체 둔화라고 할 만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GDP 나우 제가 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사재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마이너스가 커진 건데 그거를 경제 성장률이 박살났다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수입을 관세 때문에 많이 해가지고 무역 수지가 나빠진 건데 그럼 앞으로 당연히 단기간에 또 올라오겠죠. 왜 관세 부과했으니까 사재기 이제 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저금리로 과거 바이든 정권에서 발행한 채권을 연장을 하고요. 경기 침체 분위기, 둔화 분위기로 채권 수요를 이끌어내고 채권 수요를 이끌어내면은 금리는 채권 금리 떨어지고 채권 가격은 이 경쟁률로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채권을 싸게, 이자를 싸게 연장을 전부 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정권을 욕하면서 시장이 빠진 이유는 전 정권 때문이다. 그래서 법인세 인하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 좀 심한 거 그리고 빨리 발행해야 되는 거 연장해야 되는 거 연장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시장을 확 끌어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사실 트럼프의 전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자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 성과라든가 내가 와서 시장이 살았다라든가 이런 모습을 임팩트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28년 만에 24년도에 최대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그만큼 이자율이 높았다라는 거죠. 미국 재무부는 9월 마감한 24년 이 회계연도, 그러니까 23년 10월에서 24년 9월입니다. 이게 이 미국의 회계연도죠. 순이자 지급액으로 8,820억 달러, 약 1,207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1,207조 원이면 얼마입니까? 대한민국의 거의 한 3년 정도 예산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년 예산안을 그냥 이자 지급 금액으로 그냥 다 던진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은 미국의 GDP 대비 3.06%에 달하면서 그게 어느 수준이냐? 199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율에 해당한다. 그 정도로 이자를 많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트럼프가 줄이려고 할 만하죠. 이것보다 차라리 시가총액이 잠깐 줄어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줄어들었다가 어차피 다시 내가 올릴 건데 이거를 내가 또 몇 년 낼 바에야 차라리 그냥 이번에 한번 확 때렸다가 금리 확 낮춰서 뭐 낮추면 저 얼마 줄겠습니까? 몇백조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재무부의 2024년 순이자 비용은 처음으로 국방 예산을 초과했습니다. 국방 예산이 8,741억 원인데 1억 달러인데 이자가 8,820억 달러죠. 네, 뭐 엄청난 차이는 안 나지만 국방비보다 지금 이자 지급 금액이 훨씬 높았다. 말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정적 부담이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운용폭을 제한하고 민간 투자를 위축시켜 경제 성장에 위험을 준다. 차기 행정부가 누굽니까? 예, 이게 트럼프 정권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차기 행정부의 정책 운용폭을 제한하니까 그 제한을 차라리 단기적인 하락으로 우리가 금리를 낮춰서 돈을 조금 낮추자, 비용을 좀 낮추자라고 계획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침 일본의 금리 인상에 맞춰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조건이 도달을 한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죠. 2.58%, 제가 2.5%가 넘어가면은 일본은 미국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4.98% 미치면 이건 청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눈치를 줬으면 적당히 뺐을 거예요. 근데 눈치를 안 보고 뺀 이유는 뭐예요? 트럼프가 원하는 걸 일본이 해줬기 때문이다. 지금 엔달러가 갑자기 반등하거든요. 이게 CPI 때문인데 CPI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엔달러가 열심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게 적어도 150엔까지는 와야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되고 아직은 명확하게 안전하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어쨌든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시장이 크게 밀린 거구나. 트럼프가 그럼에도 뭐라고 안 한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 시나리오를 얘기하면은 이번 시나리오가 뭐다? 4월로 예상했던 급락이 많은 세금 유입으로 3월로 앞당겨졌고요. 그 요인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메인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가 눈치 줬으면은 그 정도까지 안 팔았을 텐데 일본을 욕할 수 있던 트럼프가 안 한 이유는 경기 침체를 유도해서 그러니까 분위기를 유도하는 거죠. 싸게 채권을 연장하려는 전략입니다. 그래야 비용이 확연하게 줄겠죠. 그럼 연장을 다 한 다음에 다 이 채권 연장 끝낸 다음에 이자 낮게 만든 다음에 그럼 지금 빠지는 일본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다 이유가 있죠. 나중에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갑자기 반등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일본한테 야 너네 지금 미국 장기채 사. 그래서 일본이 지금 빠져나간 자금으로 미국의 장기채를 나중에 매수를 해서 다시 이 금리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대기 자금이에요. 지금 얘가 나간 이유가 정말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일종의 미국의 장기채를 사기 위한 대기 자금이다. 그래서 결국 트럼프를 위한 자금이에요. 트럼프를 위한 자금이 나간 거고 결국엔 트럼프를 위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급한 채권 만기가 끝나는 4월에서 5월 아마 끝나고 나면은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봐라, 내가 와서 구해줄게 하면서 흔히 얘기했던 법인세 인하. 전 왜 법인세 인하 얘기를 안 하나 궁금했어요. 왜냐면 이번에 예산안 올라간 것도 21% 법인세 낮춘 거를 연장하는 법안이지 더 낮추는 법안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간다고? 아마 입으로 당장 안 하더라도 입으로 어쨌든 간에 부양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을 계속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과는 정반대로 경기가 너무 좋다. 경기 성장 봐라. 나쁘지 않다. 이건 인하해도 되는 구간이고 물가 떨어졌고 이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TJ 잔고는 내가 말한 대로 제 세금 유입 때문에 잔고가 안 빠지고 있나요? 확인하겠습니다. 3월 10일 기준이고요. 잔고가 오히려 늘었죠. 5,420억 달러입니다. 4일에 5,300, 5일에 5,200, 5,200, 5,200, 5,400. 지금 3월에 세금이 제대로 들어올 시기도 아닌데 세금이 많이 들어옵니다. 뭐다? 4월에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세금이 확 들어오면은 TJ 잔고가 한 방에 목표치가 달성될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아마 4월에 크게 하락할 만한 이유가 없을 것 같다는 게 제 개인의 생각이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TJ 잔고가 제가 내려갈 때는 시장이 원래 오른다고 했는데 이번에 엔캐리 청산으로 인해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급락세가 한번 쏟아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갈 때 시장 빠진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방에 세금으로 채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TJ 잔고로 인한 하락보다는 엔캐리 청산에 의한 하락세가 좀 메인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영래포도 1370억 달러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왜? 크게 늘지도 줄지도 않는 그냥 채권 대기 자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월 주요 일정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CPI 예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이죠. PPI 가봐야 알겠지만 낮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높게 나올 만한 이유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3월 14일입니다. 미국의 임시 예산안 만료 기한이에요. 이때까지 통과를 해야 돼요. 안 하면 셧다운이다. 근데 셧다운 한다고 시장 빠진다 안 빠진다? 셧다운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거의 없더라. 과거로 봤을 때. 3월 17일 소매 판매 지수고요. GTC 2025가 시작이 됩니다. 엔비디아가 여는 거죠. 그 다음에 3월 19일 일본 통화정책회의입니다. 일본 금리 인상을 할지 동결할지 결정납니다. 3월 20일입니다. FOMC 미국이 금리 인상할지 동결할지 인하할지 결정됩니다. 뭐 동결 아니면 인하겠죠. 그래서 주요 일정 우리가 3월 20일까지 일단 보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론 내겠습니다. TJ 잔고 하락 속도가 줄었고요. 5천억 달러 유지 중이고 세금 유입으로 4월은 괜찮을 것 같다. 이거는 그대로 전망치 유지입니다. 그리고 30년 국채 금리가 아직 2.5%를 유지하고 있어요.
N달러가 반등하고 있지만 150엔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반등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바닥 찍어주고 채권 발행한 다음에 하락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급반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추세적인 반등으로 보고 가는 게 맞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급락 나오는 시기가 오히려 하락 매수 기회라 볼 수 있고 4월은 생각보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여전히.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한 급락이고 이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지금 현재 4월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역시나 눌릴 가능성 35%.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빠질 확률입니다. 그 다음 횡보 및 상승 65%입니다. 얘기했지만 지금은 쌍바닥을 찍든 조금 더 밀리든 아직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 아직 완전히 안정화된 구간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횡보 및 상승 65% 확률, 눌림은 35%고요. 실제 워렌 버핏이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자산의 90%는 S&P 500에 박아라. 그 정도로 자신을 가지고 있던 지수가 S&P 500이었습니다. 누가? 워렌 버핏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기 싸움으로 보지 마시고요. 추세적인 싸움으로 보면서 조금 더 눌릴 수 있지만 결국엔 횡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전망에 관한 얘기들을 제가 유동성 기준으로 수금일 저녁 10시에 해드립니다. 그래서 꼭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중요한 실시간 미국 정보 뉴스를 무료 텔레그램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이 텔레그램도 여러분들이 입장해서 이 많은 정보들 얻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79명이 입장을 해서 같이 정보를 나누고 계십니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리얼미국 주식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